지적으로 한국의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일종의 전쟁이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엘리트로서의 정치 소명 의식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래도 타인의 재산과 자본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자유우파는 일단 생략하기로 하고 갈라먹기 배급제 공산사회주의 이념을 궁극적 골수로 하는 좌파 정치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제야 및 대학의 좌파 엘리트 지식인들도 자폐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이들은 대개 정치를 직접 할 만한 여력이 없어 글이나 강의로만 떠들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떻게든 정치적 행위를 일선에서 직접 하는 좌파 정치인들은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그들은 이성적이고 거시적인 정치 사상이나 소명이 없다. 그런 정도이니 그에 대한 올바른 철학이나 과학이 있을 리 만무하다. 그들의 행동은 짧은 일신영달을 중심으로 놀기 때문에 도저히 시민을 위한 민주정치라고 보기 어렵다. 정치 종파적 행동이다. 더욱이 자유에 대한 철학이나 사상적, 과학적 인식이 전무하여 시민 개인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는 자유에 대한 정치적 인식이 없다. 오로지 다수의 표를 구하기 위하여 소수의 부를 조금이라도 더 탈취할 만한 방법만 선전선동 등으로 노리고 있다. 부자일수록 한번 망하면 재기가 그만큼 무척 어렵다. 심신이 피폐해져 패가망신으로 간다. 그들은 바로 이 점을 노려 공포로 악용하고 있다. 특히 절대 소수로 유권자로서의 정치적 표가 적은 자산가를 공격하기 위해 손쉽게 사놓은 공상을 위계적 철칙으로 삼아 자산가라면 무조건 이기적인 장사치로 몰아 이들이야 망하든 말든 오로지 그저 자신의 정치적 영달만 추구할 뿐이다. 이건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만인평등의 자유민주주의의 정치라고 볼 수가 없다. 철저한 신분과 계급주의적 공산사회주의 정치이다. 좌파 좌익 정치인들은 시민들을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자유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사는 민초나 민중으로만 보는 자들이다. 이것은 결국 모든 국민을 영구적 예종으로 여기는 인민노예 정신과 직결한다. 그래서 정치적 거짓말을 다반사로 해도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행태는 결국은 공산사회주의로 가는 길로 만인을 가난하게 만들어 배급으로 연명하게 하는 허울 좋은 민권노예의 길로 안내하는 행동 상태이다. 한마디로 몸과 마음, 정신이 동굴에서 사는 네안데르탈처럼 진화가 덜 된 자들이다. 이웃과 타인의 자유와 행복을 질시하는 자들로 결국은 동료도 배신할 자들이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자유스럽게 정치를 하면서도 자기들끼리도 계급 구조와 연대의식이 철저하여 약자를 하나하나씩 반동분자로 정해 희생타로 늘 소외시키면서도 공포를 조성하여 배신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씨를 말린다. 이는 닫힌 동굴의 공동체, 원시부족 국가로 종교적 주술 정치 모양을 띠고 있다. 그 대표적인 주술이 공산동구에서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고 중공에서는 모택동 어록이고 북한에는 김일성 교시이다. 또 좌파 정치인들은 대개 DNA 유전상으로도 집단적 사기성이 있어 떼거리 좌파 정치라도 안 하면 모조리 사기꾼이 될 자들이다. 이는 동서고금이 완전 동일하다. 이타적인 사고의 질이 없는 전형적인 자들로 폐쇄적인 몸과 마음으로 정신이 갇힌 자들이다. 이는 한국 역사에서도 누누이 볼 수 있다. 그들이 바로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어 모두를 망친 조선의 유생들이다. 또 하나 정치적으로 유념할 일은 모두에게 무궁무진한 자유를 주어도 그 사회가 성공할까 말까인데 인류 역사상 길고 긴 군주제를 이제 겨우 벗어나 산업의 근대화 이후 민초들에게 주어진 정치적 자유도 뺏으려고 발광하고 있다. 심지어 볼수좌파들은 자기네들은 토지도 하나 없는 주제에 토지 공유 개념을 주창하고 있기도 하다. 토지 공유 개념은 토지 국유화를 넘어 모든 토지를 국가나 어떤 무리들이 당을 이루어 소유하면서 백성들을 상대로 부동산 장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악질 소행이 담긴 정책 사상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는 좌파들의 영구적 특질로 남의 재산을 무조건 수탈하려고 노리는 정치적 좌익 본색이다. 이를 통하여 모든 민중들을 민초로 만들어 인간들이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농노로 만들어 자기네들의 당이 마음 내키는 대로 조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과 똑같다.
더 웃기는 것은 막가는 인생 노름으로 좌파 엘리트 정치인들은 자기는 현재 똑똑해서 당의 운영에 주도권을 쥐더라도 그의 자식이나 후손들은 그렇지 못하여 농노로 전락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짓을 하는 괴이한 족속들이다. 그래서 심심하면 자주 자기네들의 정치는 하층 노동자를 위한 정치라고 하지만 당원과 비당원 등으로 수재와 비수재를 구분하는 철저한 계급주의이다. 자유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자연스런 발전의 변화를 거부하고 인위적으로 진보의 명칭을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으로 분야별로 모조리 집단화하여 강제로 접속하려고 한다. 이들이 만약 영구적 집권에 성공한다면 노동자를 위한다는 노조는 반드시 사라진다. 그 증거로 성공한 공산국가에는 노조가 없다. 노조는 오직 자유주의 국가에서만 있다. 당연히 누구라도 소액으로라도 투자하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주주 중심의 주식회사는 멸절당하고 찬란한 지상낙원의 공산국가로 협동공장이나 협동조합, 협동농장이 있을 뿐이다. 모든 서비스 업종이 사라지고 대단히 공장 중심의 배급제 인민노동자화가 기다릴 뿐이다.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복장으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프로와 똑같은 오락을 즐기고 동일한 노래를 부르면서 동무라는 똑같은 소리와 똑같은 정신과 모습으로 결국 똑같이 행복하게 웃으며 죽어야 하는 것이다. 노년이 되어 병약해지면 공동임종보건소를 거쳐 마치 병든 노예가 안락사를 당하듯이 독방에서의 죽음이 가슴에 장난감 철로 든 훈장을 달고 수의를 입고 차례를 기다리며 정좌한 그에게 다가갈 것이다. 그는 임종하면서도 지도자의 교시를 잘 암송해야 훌륭한 동지로 추존받을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무수히 보고 또 보듯이 제 아무리 똑똑해도 결론이 좌파이면 그도 이미 정신적 비독립 노예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여자로 치면 첩이 된 자들이다. 첩은 창녀보다 질이 낮은 인간이다. 창녀는 그래도 주고받음의 자유거래를 하기 때문에 독립된 인간으로 인정을 받지만 첩은 주인의 재산을 파고 먹고 사는 기생충으로 사막 위의 연갓이 같은 자들이다. 그래서 창녀들의 건강이나 손실은 국가가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지만 첩은 아무리 긴 동거를 주인과 해도 법적 보호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도저히 없다. 결정적 결론으로 정치적 좌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로 자기네들은 힘든 노동이나 골머리 아픈 사업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돈 많은 숙주를 노린다. 그래서 이를 노려 한국 최고의 서울대학 출신의 어떤 놈은 한국 최고 재벌의 비리만 연구하고 언론에 성토하면서 낡아 보이는 오래된 가죽 가방을 하나 주로 들고 검약 한 척 다니면서 재벌과 비판 동조자 양편으로 주는 수입으로 먹고 사는 자칭 정의로운 놈도 있다. 이처럼 좌파는 합리적인 관점에서는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돈 드는 상대방의 허점을 노리는 악습적인 패퇴족이다. 문제는 어느 사회이고 간에 대개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수준이 좌파나 좌익을 보는 분별적 수준이 합리적 충분 단계 이전의 감성적 요소가 항상 매번 너무나 강하다. 좌익들은 이를 매우 잘 이용하여 선전선동으로 시민들을 매번 능숙하게 잘 속이고 있다. 이는 미국, 영국 등 서구의 선진국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럼을 알고도 이를 보완하여 한국 백년대계를 보다 바르게 조금이라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본 유튜버의 스스로의 책무라고 여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원천적 부를 많이 이루고 나면 손자, 손녀나 후손들이 살기에 영 편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류의 역사가 줄곧 증명해주고 있다.